저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 이가람 마케터 그리고 박준수 마케터입니다. 와. 어제 선거 날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준수님도 이제 준수 마케터님도 이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소중한 한 표 던지고 오셨나요? 맞습니다. 저 역시 이제 아침에 일찍 해서 근데 저는 사실 사전 투표를 먼저 했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제는 조금 푹 쉬었는데 아. 뭐 가람 마케터님도 투표를 하셨을까요? 뭐 당연하요. 저는 이제 20살이 될 순간부터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고. 네. 근데 사실 사전 투표를 하려 그랬는데 그날 약속이 있어서 네네. 어제 일찍 일어나서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건 좀 광고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투표율 보면은 저희가 한 23년 만인가 32년 만에 맞아요.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투표를 많이 해줬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방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0, 30대 여러분들도 투표를 많이 하셔야 저희를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온다는 거 맞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애견용품 업종 광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인데요. 맞습니다. 좀 혹시 준수 마케터님은 집에서 뭐 강아지나 고양이 뭐 소동물들 키우시나요? 전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키웠는데요. 현재는 키우지 않고 있고 다만 제가 이제 그 본가에 갔을 땐 이제 저희 본가 근처에 이제 할머니 댁이 계시는데 할머니 댁에서 강아지 3마리를 키워요. 오, 포메라니안을 엄청 키우는데 귀엽겠다. 진짜 귀엽거든요. 진짜 귀엽겠다. 우리 대박이랑 앙아리랑 이름도 너무 대박이네요. 너무 귀여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키우시나요? 뭐 저도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서 네.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저희는 강아지를 키웠었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한 번도 안 키워봤는데 네. 강아지를 진짜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 지금도 2마리 키우고 있는데 네. 땅콩이랑 이름이 뚱이라고 땅콩만 해서 땅콩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맞습니다. 저도 네. 사진 한번 봤는데 진짜 귀엽더라고요. 진짜 귀여워요. 진짜 귀여운데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네. 그래도 동안이라서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강아지를 키우고 오랫동안 키워왔으니까 인터넷에서 강아지 용품이나 뭐 그런 거를 또 많이 검색하고 구입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준수 마케터님도 그런 적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대박이를 위해서 직접 키운 건 아니지만 제가 저도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을 가서 산 경우보다는 진짜 온라인에서 제가 맞아요.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또 아무래도 이커머스 시장이 또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온라인 시장에서 제가 좀 많이 찾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애견업종 용품들 같은 거 광고를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사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마트에서 뭐 사료를 사거나 제품을 사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새는 또 애견인들도 늘어나고 있고 반려동물 인구 자체가 훨씬 커지고 있어서 해당 시장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애견용품 사업 역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뭐 그냥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뭐 병원도 있고 뭐 미용실 이제는 뭐 그냥 씻기고 이런 것도 그냥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또 뭐 강아지 카페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오프라인으로만 이제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들 이동하시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장이 넓어지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온라인 광고 시장도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제품들이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저는 비싸봤자 한 10만 원 정도인 것 같거든요. 뭐 집을 산다거나 뭐 옷을 산다거나 하면 한 10만 원 정도이고 진짜 뭐 특수한 거가 아닌 이상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객단가가 좀 낮은 편이고 또 경쟁사도 진짜 많잖아요. 솔직히 엄청 유명한 데를 제외하고는 뭐 옷이나 뭐 식품 파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든다고 해서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광고 방식을 활용해서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확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견용품 업종 광고를 지금 시작하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잠깐 축약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애견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객단가 자체가 애견용품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좀 적절한 위치를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 왔으니까 이거 애견용품에서도 애견 업종 관련해서도 한 가지 2가지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첫 번째는 애견용품을 판매하는
그런 이커머스 업종이 있고 또 하나는 애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DB 업종이라고 또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는데요. 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애견 용품과 관련해서는 뭐 식품이 될 수 있고 그런 의류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애견 관련 서비스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병원이 있고 그리고 또한 미용이 있고 요즘 많이 등장하는 애견 카페 네 이렇게 일단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뭐 장난감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게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게 용품이기도 하지만 서비스 같은 거 뭐 병원이나 미용실, 애견 카페, 뭐 기타 등등 뭐 강아지 훈련소 이런 것도 사실 물론 오프라인 입소문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뭐 동네에서 가까운 데로 가는 경우가 더 많지만 되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집 근처를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제 강아지들한테 좀 좋은 경험을 해주고 싶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런 애견 용품, 애견과 마찬가지로 애견 네. 서비스도 이제 온라인에서 광고를 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애견 용품 같은 경우는 사는 건 전데 네. 쓰는 건 우리 강아지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게 그러니까 구매자하고 이용자가 조금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해요. 근데 네. 이게 약간 유아용품이랑 비슷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네. 제가 엄마나 아빠가 물건을 사지만 사용하는 거는 그 애기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제품 자체는 그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이제 우리 귀염둥이들한테 어울리는 걸 해야겠지만 소구는 사실 광고 소구는 사실 그 반려인들 그쵸. 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반려인들은 주로 어떤 소구를 조금 감명 깊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준수 마케터님은 네. 광고 보시면서 인상 깊었던 게 좀 있으실까요? 확실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괴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보통의 소구점들을 보면은 그런 착용 사진을 저는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후기성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용 사진 그리고 이 내 아이가 이거를 착용을 했을 때 아니면 이거를 사용할 때 어떤 느낌일까를 저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착용 사진이나 아니면 또 후기성 같은 컨텐츠들을 좀 그런 것들이 좀 주요 소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리고 또 사실 뭐 강아지 같은 거 뭐 강아지가 직접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보다 좀 더 예민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제품의 질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는 솔직히 에이, 강아지가 무슨 네 자식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반려동물이 단순하게 이제 동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진짜 가족이다 이런 그쵸. 식으로 조금 소구를 하는 거 그쵸. 그런 약간 감성적인 소구도 저는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게 조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견용품 업종을 진행할 때 네. 어떤 매체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뭐 물론은 정말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검색 광고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검색 광고 내에서도 뭐 네이버에 뭐 이제 파워링크가 있고 이제 쇼핑 검색 광고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특성상 오늘은 조금 이커머스 관련해서 말을 좀 하자면 쇼핑 검색 광고에도 아무래도 좀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보들을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통 쇼핑 검색 광고를 많이 이용하시고 뭐 파워링크 관련해서는 뭐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뭐 병원이나 뭐 미용, 애견 카페 등은 이제 파워링크 관련해가지고 뭐 제목이나 썸네일 아니면 뭐 위치 같은 것들 이제 좀 상세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색 광고를 활용하는 것도 좀 추천하는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뭐 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배너 광고나 이런 쪽을 또 많이 활용을 하지만 이런 뭐 DB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검색하는 분들이 사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파워링크나 뭐 플레이스 이쪽으로 네. 조금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바이럴 쪽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시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배너 광고잖아요. 네. 가장 많이들 활용하시는 건 아무래도 메타고 뭐 그다음에 뭐 구글 GDL 또 뭐 네이버에서 네. 네이버에서 하는 GFA. GFA 네. 그리고 네트워크 배너 광고는 뭐 모비온이나 리얼클릭이나 뭐 ADN 이런 게 조금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배너 광고를 또 많이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옷이나 이런 거는 우리 강아지가 어떻게 입었는지 사실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뭐 우리 강아지 종이 또 따로 있고 뭐 그런 뭐 우리 강아지 사이즈가 또 각각 다른데 이 모델 강아지가 입은 모습을 좀 어느 정도 봐야 우리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옷도 뭐 살 때 아무런 착용샷이 없는데 그거를 사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제품만 떨렁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뭐 우리 강아지가 입은 옷 거라는가. 뭐 강아지 뭐 용품들 있잖아요. 네. 뭐 집이나 뭐 네. 밥그릇 이런 거는 실제 강아지가 사용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게 조금 있으면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가늠하기도 쉽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지도 가늠하기 쉬워서 또 배너 광고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 또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뭐 특정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검색 광고는 특정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 바로바로 그렇죠. 검색을 해야 되는데 배너 광고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네. 제가 보고 있으면 갑자기 뜨거나 뭐 리타르게팅 당해서 갑자기 뜨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괜찮다. 이거 우리 강아지한테 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반려인들은 항상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또 인터넷 하다가 뜨게 되면은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맞습니다. 가격이 좀 괜찮으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이런 뭐 충동 구매를 노리시는 분들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맞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 매장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우리 브랜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근데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를 알리고 싶다 하실 때 이용하시면 좋은 게 배너 광고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또 다른 매체를 하나 추천드리자면 바로 이제 바이럴 맞아요. 광고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초기 브랜딩이면은 어느 정도 뭐 후기를 쌓아야 되고 리뷰를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맘카페 침투나 아니면은 블로그 기자단 또는 이 체험단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고객들이 나의 고객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좀 썼던 후기성 글들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거에 따른 후기성 소재들이 또 이제 소비자들한테 좀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바이럴 광고도 한번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 바이럴 광고 중에서도 좀 이것들을 추천하고 싶다라는 그게 있으실까요? 저는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들 활용하시지만 저 네.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데서 네. 제품을 협찬해서 진행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네네. 이제 뭐 강아지나 고양이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인플루언서 분들 계시고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제품을 제공해서 진행을 한다거나 하면은 일단 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의 이미지를 우리 제품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브랜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사실 뭐 제품을 제공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이들 하시는 마케팅이고 이게 의외로 효율이 조금 좋아요. 왜냐면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이 아무래도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팔로워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 인스타그램 그 인플루언서한테 조금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이 사람이 썼으니까 나도 한번 써볼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진짜 어떤 제품이든 마찬가지인데 특히 뭐 이렇게 조금 특정 뭐라고 하죠? 특정 바운더리 내에서 뭐 옷을 주로 사용하는 인플루언서라든지 뭐 애견용품도 마찬가지고 뭐 주얼리 이런 패션 이런 쪽으로 조금 특화되어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있는 경우에는 진행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뭐 강아지 집이 조금 프리미엄이었거든요. 좀 네. 하나에 막 10만 원 막 이랬는데 진짜 네. 비싸긴 하죠. 근데 그런 걸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좀 괜찮다. 인테리어적으로도 좀 괜찮은 그쵸. 것 같다. 이렇게 조금 그 인플루언서랑 나를 이제 동화시켜서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뭐 그렇게 하면서 실제 구매가 일어나기도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번 저희가 매체 추천을 드렸는데 그럼 각 매체별로 어떻게 저희가 운영을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그럼 검색 광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뭐 너무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검색 광고에서는 썸네일을 활용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썸네일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사전에 말씀드렸던 좀 직관적인 노출이 가능한 인지가 가능한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착용한 사진들, 의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착용한 사진들에 대해서 이제 보통 사용을 하고 뭐 또 하나로는 정말 뭐
그렇게 음식 같은 경우에는 먹고 있는 사진들 그런 느낌이나 또는 아니면 그 제품만 보여지는 사진들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썸네일은 조금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딱 보고 딱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썸네일이 아무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천드릴 거는 아무래도 뭐 홍보 문구들이 거라고 합니다. 뭐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확장 소재들도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 실제로 이제 저희가 경쟁자들에 비해서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소구점을 확실하게 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프로모션 기간인 것들 뭐 4월 한 달 동안 프로모션 기간인 것들 뭐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제품에 대해서 특성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제품 질 같은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퀄리티가 경쟁자들과 나이가 뭐가 다른지 그런 차별점을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법을 이제 넘어가자면 이제 시간대별로 그리고 또 키워드별로 입찰가를 좀 다르게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무래도 검색 광고의 좀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키워드도 이게 뭐라 그러지? 이 애견용품 업종의 키워드 단가가 사실 조금 그렇죠. 있거든요. 특히 뭐 메인 키워드의 경우에는 막 진짜 비싸면 막 2, 3천 원까지 가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 한 번 클릭할 때 2천 원씩, 3천 원씩 빠져나가면 사실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산이 적다고 하시면 이런 메인 키워드 군은 정말 적게 운영을 하시고 아예 서브 키워드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쇼핑 검색 광고를 운영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뭐 강아지 집, 강아지 옷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강아지도 여러 종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저는 말티즈랑 푸드를 키우고 이 뭐 준수 마케터님네는 이제 뭐 포메라니안을 키운다고 했잖아요. 뭐 그러면은 아예 그 노출 상품명 자체를 뭐 말티즈 옷, 뭐 푸드 옷 이러고 뭐 포메 옷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그걸로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키워드 외에 다른 키워드는 이제 제외 키워드로 딱 설정을 딱딱딱 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강아지는 이제 뭐 포메 옷이야, 포메라니안이야. 그럼 포메 옷 막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완전 좁지만 니치하지만 좀 깊은 니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검색했을 때 바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서브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검색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검색량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검색량이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니즈가 반영되어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조금 전환율이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 시간대별 입찰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이게 데이터를 쭉 나열해 보면 어떤 시간에는 검색량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어떤 시간에는 검색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업종이나 뭐 제품마다 조금 다르지만 아무래도 새벽 시간대에는 많이 적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급 루팡이라고 하죠. 이제 그 직장인분들이 그냥 이제 사무실에 있을 때 검색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쵸. 아니면 점심시간. 맞죠. 점심시간에 이제 검색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예 검색이 막 10건 미만, 뭐 거의 팔리지 않는다, 거의 검색이 안 된다 하시는 시간대는 오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그룹을 파서 이때는 입찰가를 낮게 운영하시는 거죠. 이때는 사실 광고를 안 하는 업체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뭐 100원이나 70원 이 정도로 올려서 운영을 하시거나 네, 굿을 피우는 정직한 소니 감사합니다. 저희 댕댕이도 애견용품 좋아요. 네, 저희 댕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난감은 굉장히 좋아요. 저희 강아지는 12살인데 아직도 그 터그놀이라고 하죠? 이빨 빠질까봐 걱정되지만 네. 그래서 뭐 이런 뭐 시간대별로 그룹을 나눠서 운영하신다든지 어떤 데는 뭐 오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시간대 엄청 검색량이 많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그 시간대에는 조금 입찰가를 높여서 조금 많은 노출을 꾀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대표님들께서 직접 하시기에는 복잡하기도 하고 그쵸. 귀찮아요. 맞습니다. 이 그룹 여러 개 파서 운영하기 진짜 귀찮고 뭐 제휴 키워드 다 넣는다, 뭐 시간대별로 그룹 나눈다 진짜 귀찮아요. 그럼 기기별로 나눈다 귀찮은데 이제 저희는 하는 일이 그거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희 같은 마케터분들한테 조금 문의를 주시면 쉽게 진행이 가능하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검색 광고 꿀팁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저희가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검색 그 애견용품 관련해서 객단가가 높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입찰가가 높다는 것도 이게 아무래도 좀 단점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간대, 키워드, 기기별로 분리 진행해야 하는 이유도 아무래도 그 입찰가에 따라서, 왜냐하면 객단가 자체가 저렴한데 입찰가가 높으면은 얘도 어떻게 보면 마진을 좀 맞아요. 높게 남기는 것이 목표일 텐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은 광고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대, 키워드, 기기별로 분리 진행을 해서 효율적인 입찰가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네, 맞아요. 그 설정들이 아무래도 대표님들은 잘 모르시고 그리고 하기 귀찮은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마케터들이 실제적으로 집행을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10,000원, 20,000원대 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10,000원, 20,000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입찰가를 높여서 여러 개 팔면은 좀 괜찮겠다 하시겠지만, 아예 이제 박리담회로 가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뭐 옷이라거나 이런 거 조금 진짜 저렴하게 막 2,000원, 3,000원에 파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면 사실 그렇죠. 키워드 객단가가 2,000원, 3,000원인데 남는 게 별로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입찰가가 뭐 객단가가 낮은 제품, 낮은 업종의 경우에는 아예 좀 입찰가가 낮은 쪽으로 전부 다 빠지시고,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저희 그런 경우에는 아예 번들 판매를 하시거나 뭐 정말 많이 판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긴 해요. 네. 왜냐면 그 객단가 자체가 진짜 낮고, 뭐 이거를 사실 판매 금액을 올리라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그거는 사실 이제 대표님께서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제품 객단가를 내려라, 제품 객단가를 올려라,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예 그러면 차라리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 제품 보시면 밑에 이제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을 그거를 정말 순수하게 가격만 올리시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 정도 가격이었는데 한 50% 세일해서 이 정도다, 지금 사셔라, 이런 식으로 조금 네네. 세일 마케팅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좀 50%가 깎였다라는 내용을 또 소재에 활용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그쵸.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객단가 자체를 높이거나 낮추라는 이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뭐 그 외에 뭐 추가적인 제안을 드리자면 뭐 묶음 판매를 하셔라, 뭐 그 외에 다양한 좀 제한점을 드리면서 객단가 자체를 높임으로써 마진을 조금 많이 남기기 맞아요, 위해 맞아요. 그런 방법들도 한 번씩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검색 광고에 대해서 말씀 쭉 드렸지만, 네. 사실 이거 애견 업종 같은 거는 그쵸. 앞에서 진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입찰가 자체가 좀 가격대가 있고, 이게 모든 이커머스가 마찬가지지만 검색 광고만으로는 마진을 내기가 힘들 수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저는 매너 광고 꼭 같이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검색 광고는 사실 조금 인바운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배너 광고는 아웃바운드예요. 네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지하철역에서 내려오는데 막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잖아요. 뭐 그런 게 사실 배너 광고거든요. 전단지를 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배너 광고 사실 뭐 메타에서 돈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네이버에서 돈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배너 광고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실제로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네트워크 배너 광고나 이런 거는 또 CPC가 저렴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배너 광고를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법은 역시 소재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감성 소고, 그리고 뭐 아니면 할인 네. 소고, 아니면 제품성. 맞아요. 네, 제품성 강조하고, 네. 뭐 이게 뭐 쓰는 거, 이 옷이나 뭐라 그러죠? 집이라고 하면 소재 강조. 그리고 또 후기성. 네네. 안 썼네요. 소비성. 어떤 사람이 네. 별점을 5개 줬다, 이런 거 사시고, 그리고 또 뭐 음식 같은 경우 맛, 제형, 이런 거를 한번 같이 이용하시면, 또 요새 또 그냥 이미지뿐만 아니고 동영상 소재, 뭐 짧은 소품 같이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강아지가 뭐 잘 먹는다, 뭐 기호도가 좋다, 이런 거를 활용하시거나, 뭐 이제 강아지 우리 가족한테 뭐 좋은 거 해주세요 하는 감성 소구나, 뭐 지금 이만큼 할인하고 있다, 할인 때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구매해라 하는 할인 소구나, 뭐 이벤트 소구, 그런 거 같이 진행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여러 가지 소구점을 활용하시고, 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네. 픽셀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GD에는 스크립트를 씌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마 GDN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그런 게 모든 그 뭐 배너 광고들이 다 스크립트를 씌울 수 있어서 네네. 사실 이거는 쉽게 되면 뭐 다양한 타겟팅이 가능하거든요. 네. 물론 검색 광고도 타겟팅이 다양하게 가능하지만 이제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리타겟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제품을 봤는데 이탈한 사람, 구매는 안 한 사람, 뭐 우리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아직 구매를 안 하고 있는 사람, 또 뭐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의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해요. 이렇게 픽셀이나 스크립트가. 그럼 이 사람들한테 다시 우리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똑같은 광고를 또 노출시키면 이제 좀 피곤해지겠죠. 네. 그래서 조금 소재를 만드실 때 이제 신규 고객용 소재랑 아예 리타겟팅 고객용 소재랑 아니면 기존 고객용 소재를 각각 만드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드셔서 이렇게 그분들한테 각각 다른 광고를 노출시키면서 좀 광고 피로도도 줄이고 이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소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 강아지 밥이랑 이제 저희는 이제 강아지가 소형견이다 보니까 실내 배변을 해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러죠? 강아지 패드를 같이 사거든요. 근데 두 마리다 보니까 큰 걸 사고 싶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대형 패드 막 이런 걸 검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리타겟팅을 당했는지 엄청 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쓰던 것만 쓰기도 하지만 이게 뭐 다른 걸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시다 보면 저같이 충성도가 높았던 고객도 좀 괜찮아 보인다, 후기가 많아 보인다 하고 갈아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객단가가 낮은 제품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메뚜기처럼 이렇게 잘 옮겨 다니기 때문에 광고를 이렇게 자주 보여주고 자주 노출시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배너 광고는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그쵸. 배너 광고는 네. CPC가 저렴해요. 맞습니다.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죠. CPC가 저렴한데 이게 아마 모든 배너 광고가 그 검색 광고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근데 뭐 네트워크 배너 광고는 ADN이나 뭐 모비용 같은 경우에는 아예 100원이나 100원, 150원 이 정도고 메타도 마찬가지로 메타나 GDN도 진짜 많은 사람한테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광범위하게 노출시키고 또 특정 고객들한테 노출을 시키고 싶다 하면은 배너 광고를 진행하시는 건 어떠냐. 그리고 배너 광고도 뭐 타겟을 좀 상세하게 해서 타겟층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이제 배너 광고 소재 가장 중요한데 이런 소재 같은 경우는 아마 대표님들이 직접 만드시는 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소구점이 있는지, 우리 제품에 어떤 소구점이 있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시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 측에서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뭐 팀별 레퍼런스도 있고 저희 개인별 레퍼런스도 있고 매체사별 레퍼런스도 다 있으니까 이제 저희 같은 마케터와 함께 하시면 기획이나 뭐 제작이 힘들다 하시면 제작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진행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보았을 때는 그 배너 광고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재를 너무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재에 대해서도 그래서 A/B 테스트가 무조건 필히 진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잘 만들었는데 막상 이게 광고 집행을 해보니까 효율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거는 또 이제 B급 감성으로 맞아요. 그렇게 한 게 오히려 너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만들려는 거에만 이제 뭐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끔은 B급 소재도 같이 함께 이제 제작을 하시면서 그러면 또 동시에 A/B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를 저희가 꼭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맞아, 이게 배너 광고가 사실 브랜딩에도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막 우리 제품은 막 되게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어. 우리 제품은 막 정말 특정 사람들만 구매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대표님들이 이거는 너무 좀 그러니까 좀 너무 저렴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 조금 효율이 좋은 소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께서 하고 싶은 소재가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고 저희도 이제 효율 좋은 소재를 이제 제안을 드리면서 그럼 두 개를 한번 테스트해보자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이렇게 돌려봤을 때 어떤 게 정말 효율이 좋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대충 진짜 준수 마케터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완전 진짜 전문 용어로 짜치는데? 네. 짜치는데 오히려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할 수도 있고 그쵸. 엄청 감성적으로 만들었는데
아무도 클릭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보고 해당 테스트해본 위주로 조금 광고를 좀 더 확장을 시키거나 하시는 경우도 저희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 바이럴 광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이미 바이럴 광고에서도 네. 아무래도 이제 바이럴 광고의 제일 큰 장점은 이게 홈페이지에서는 얻기 힘든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좀 사용했던 고객들의 후기성 그런 글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이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뢰도가 간다는 것이 아무래도 좀 바이럴 광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바이럴 광고가 좀 잘 집행이 된다면 만약에 이제 네이버 지면을 한번 예를 들어 보았을 때 뭐 애견 의류라는 것을 이제 검색을 했을 시에는 이게 파워 링크도 나오고 그다음에 하단에 쇼핑 검색도 나오는데 또 그 하단에 맞아요. 이제 컨텐츠 뭐 인기 게시글 등으로 해서 또 다른 지면에 저희 그 업체 정보가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도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그 지면을 저희가 확보 가능하다라는 거 역시 바이럴 광고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사실 후기가 뭐 아예 없을 수가 있어요. 뭐 그쵸. 홈페이지 내에서 뭐 샀는데 후기를 안 남기시는 경우도 있고 저도 사실 후기를 잘 안 남기거든요. 사진 찍고 막 이런 게 조금 귀찮기도 하고 제 그런 걸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서 저는 좀 이런 후기를 남기는 경우는 잘 없는데 뭐 후기를 남기는 걸 원하시면은 뭐 사은품을 준다 이런 뭐 그렇죠. 그리고 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을 준다 하는 식으로 조금 후기를 쌓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뭐 바이럴 광고를 직접 진행하시면서 뭐 다른 지면 우리 홈페이지 외에도 그쵸. 뭐 블로그, 카페 이런 데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 이런 다양한 지면에 우리를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정말 신뢰도 있는 후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쭉쭉 내려다 보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홈페이지, 뭐 상세 페이지 내에도 여러 가지가 적혀 있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딥하게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뭐 대표님께서는 항상 장점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실제 사용한 사람들은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솔직하게 이건 진짜 좋은데 이 부분이 그쵸.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더 신뢰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과하게 막 진짜 막 너무 이상하다 막 이런 게 아니고 뭐 이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뭐 장점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이러는 그쵸.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 솔직하게 네. 한다 이거 바이럴 아닌 것 같아 이거 나는 사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신뢰도도 쌓고 또 이게 후기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네. 검색을 해서 후기를 조금 살펴보세요. 저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진짜, 네. 구글이든 뭐 커뮤니티든 뭐 네이버 블로그든 저는 진짜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네. 준수 마케팅님도 그러실까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뭐 배달의민족 배달시켜 먹을 때 맞아요. 같은 경우에도 후기를 무조건 후기를 항상 보죠. 찾아보거든요. 이제 많은 네. 사람들이 모든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할 때 후기를 진짜 맞습니다. 거의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 정말 효과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정말 후기성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죠. 근데 이게 뭐 검색 광고나 그냥 배너 광고는 매체는 이게 데이터가 쭈르륵 나오지만 버튼 한번 누르면 데이터가 쭈르륵 나오지만 바이럴 광고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믿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같이 운영하시다 보면은 느끼실 거예요. 진짜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게 객단가가 뭐 비싸고 낮고를 그렇죠. 떠나서 뭐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늘어났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카페는 요새는 애견 카페도 진짜 많아요. 너무 많죠. 맞아요. 그런데 직접 배포를 하시거나 아예 협찬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뭐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인플루언서를 이용하게 되면은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제품은 뭐 그냥 제품이 아니라 조금 애견 뭐 센터에 기부도 하고 뭐 유기견 센터에 기부도 하는 그런 착한 업체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인플루언서 중에 뭐 강아지 키우면서 뭐 유기견을 키우시는 분들 아니면은 유기견 센터에 주기적으로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카페도 사실 유기견을 입양하는 카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같이 광고를 하시면 그 인플루언서의 이미지나 그 카페 내 이미지를 우리 브랜드 이미지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브랜딩이 조금 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서 브랜딩을 착착 쌓아 나가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를 해 나간 것들을 토대로 나중에 뭐 이게 배너 광고나 아니면 그 외에 검색 광고로도 2차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인플루언서와 잘 돼서 뭐 이제 그 해당 업체 모델이 될 수도 있으신 거고, 뭐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그 모델이 등장함으로써 그 문구들이 같이 등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클릭률 자체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유입되는 수도 많아지고, 뭐 그에 따라 이제 전환까지 이어지는 그런 단계별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바이럴 광고를 꼭 한번 또 집행하시는 것도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광고에 2차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뭐 인플루언서가 이미지를 분명히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 네. 거를 조금 허락을 받아서 뭐 상세 페이지에 이런 분들이 사용했다라고 하시거나 뭐 바이럴도 뭐 여러 가지 계제지면에 올라온 거를 캡처해서 뭐 상세 페이지에 활용을 하시면 사람들의 신뢰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2차 활용을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애견 업종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지금 몇 분 보고 계신데 보시다가 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한번 질문을 던져주세요. 저희가 좀 친절하게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뭐 지금 물어보시는 게 조금 수줍으시다 아니면 뭐 지금 전화하는 게 조금 난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시는 분들은 네. 이제 저희가 자리를 복귀하고 나서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사실 상담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은 저희가 애견 업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애견 업종 아니시더라도 그 외에 뭐 광고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여기 양옆에 있는 그 연락처들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수 마켓님께서 혹시 오늘 이야기들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애견 업종을 광고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광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애견 업종은 이제 늘어나는 애견인이 많아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애견 업종 그 이커머스를 이제 토대로 하면 낮은 객단가 그리고 다수의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일단 뭐 굳이 이제 애견 업종을 분류를 하자면 이제 용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쪽이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DB 업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너무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희가 사는 사람은 이제 반려인인데 사용자는 애견. 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착용 사진이나 후기와 같은 소구점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체를 추천드리자면 이제 검색 광고, 배너 광고, 그리고 바이럴 광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매체별 이제 특징을 한 번씩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매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색 광고는 썸네일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 문구를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대, 키워드, 기기별로 분리 진행을 해서 높은 입찰가에 대해 좀 저희가 효율적인 입찰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배너 광고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좀 소재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잘 만든 소재들을 토대로 이제 A/B 테스트를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거에 관한 이제 매체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스크립트나 뭐 픽셀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타겟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배너 광고의 최대 장점인 CPC가 저렴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바이럴 광고. 바이럴 광고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얻기 힘든 구체적인 정보를 저희가 전달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후기를 쌓는 작업들을 진행한다면 이게 신뢰도를 확보를 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게재 지면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인플루언서 이제 협찬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하고 인지도를 함께 쌓아가는, 그리고 이 같은 모든 활성화된 것을 토대로 저희가 2차 활용을 할 수 있다가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맞아요.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네. 오늘 강아지들한테 장난감을 하나 또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장난감을 주로 좋아하나요? 땅콩이는? 저희 땅콩이는 사실 장난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뚱이가 굉장히 좋아해요. 막 던지고 노는 거 있잖아요. 막 네. 공이나 뭐 물어 뜯는 거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나이가 사실 12살이 아이고. 12살인데 네. 아직도 정정하신 할아버지입니다. 대박이는 뭘 좋아할까요? 대박이 역시 나이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박이는 사실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진 않고 그냥 사람한테 앵기는 거를 좋아합니다. 최고입니다.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엽습니다. 여기 애견용품 그 판매를 예정이신 분들 귀여운 강아지 사진 보내주시면서 같이 진행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저희 눈도 호강하고 약간 사심이 담겨 있어요. 사심이 담긴. 오늘 이제 그러면
뭐 애견용품 업종 광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매체를 활용해야 되고 뭐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거 아직 없으시면 저희도 이제 10시 40분 벌써 40분이나 얘기를 했어요. 슬슬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이제 애견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한번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의 박준수 마케터 저는 이가람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